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의 한정판입니다.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이제 준비를 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표님. 백신은 좀 잘 맞고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부작용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뻐근한 정도. 내심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프면 다음 주는 좀 쉬어야지. 또 사람이 또 네네. 관성이란 게 네네. 좀 뻐근하긴 했는데 그냥 뭐 1차니까 저는 좀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책상이랑 같이 집에 가져가시면 일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주말간 되게 이제 굵직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 모멘텀이 많이 나와준 주말은 아니었는데, 우리 김여정 님이 한마디 하셨죠? 배가 고픈가 봐요. 배가 많이 고픈가 봅니다. 이게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저희 허브경제 TV에서 이제 대북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꾸준히 봐야 된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 금요일날 사실 김여정의 발언으로 인해서 한타임 부각을 받았고, 주말 동안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한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 라는 키워드가 한타임 시장에서 부각을 이제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 대표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주말간 호재가 나왔으니까 네. 과연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냥 월요일 진짜 완전 월요일 시장이 어떨까라고 네. 하면은 뭐 이미 금요일 날 사실 뭐 신원,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신고가급으로 가졌잖아요. 맞습니다. 뭐 조정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대북이란 모멘텀 자체를 짧게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추가적으로 주말에 나왔던 새로운 뭔가 좀 더 하는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길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케이가 뭐 됐다라는 얘기들은 또 어떻게 보면 완전 또 새로운 또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냉정하게 보면 아직까지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협상도 아직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 뭐다? 모멘텀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멘텀 자체는 제대로 된 스타트를 아직 끊어주지 않았다. 대북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사실 제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원이라는 종목이 어쨌든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뭐 상한가 갔지만 종가가 신고가였어요. 네, 그리고 뭐 아난티라는 종목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출발선상에 다시 와 있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이제는 새로운 또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력주도 대북주 한 종목이 있죠? 네네. 말해보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관련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자면, 뭐 역시 대장주로는 신원, 그리고 뭐 일신석재 같은 종목이 거의 2등주로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일신석재, 뭐 아난티, 대아TI, 경농,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 중에서 의료지원 관련주로 뭐 조화제약 정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된 모멘텀은 여기서 시초가에 월요일날 올라가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한타임 매수의 기회죠. 그쵸. 네. 뭐 사실 대북주는 해야죠. 지금 왜냐면은 시장에 지금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3,000명 넘어도 사실 크게 반응도 못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파워풀함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나오는 새로운 신선하고 네. 프레시한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좀 해야죠. 이건 사실 해봐야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두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매주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가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면은 말씀해주신 이제 메이저들,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면 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해주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부터 볼까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냐 하면은 3분기에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반응을 못 해주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대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디램 가격 떨어진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악재 뉴스는 계속 나와줘도 뒤에서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죠? 그쵸. 뭐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악재 매수하고 호재 팔아라. 정확히 외국인들은 진짜 그대로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석적인 네. 그만큼 안전한 투자 방식임을 외국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순매수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 장난 아니죠. 요즘 주가 위치도 상당히 매력 있는 위치에 있고 맞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이슈가 붙어주면서 대한항공 또한 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관련돼서 6개국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인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차질 우려감은 있죠. 우려감은 있으나 그게 사실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약간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수혜를 받는 것 같고, 뭐 3위 보면 뭐 H&M, 뭐 조선 쪽은 뭐 여전히 계속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4위에 신한지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금요일 날 미장이 우리나라 시작하기 전 미국장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낸스주들,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FNF, 이건 저 의류 쪽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OCI도 새롭게 신재생 쪽.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반도체, 위드 코로나, 조선, 금융, 뭐 위드 코로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넣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는 사실 이런 대형주 몇 개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기관 순매수를 좀 볼 건데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크래프톤 일정이 10월 5일 날 좀 새로운 게임 출시 관련된 이슈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크래프톤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준다라고 해서 크래프톤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자체는 명확하게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기업이고 모멘텀하고 일정이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리스크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멘텀의 부각을 받고 메이저들이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 올라가줄 수는 있지만 이런 큰 기업군들은 양매수가 같이 들어와줘야 돼요. 단순하게 기관들의 수급만으로 움직여주기는 어렵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의 기관들이 상당히 강한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크래프톤과 이 현대중공업과 흐름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죠?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상장한 지 딱 3일째 되는 맞습니다.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조금 담고 있다라는 포지션은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던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초반에 상장을 했었을 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기업 자체도 상당히 훌륭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또한 기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좀 올라와줬습니다. 10월 초에도 미국 5G 주파수 경매 관련된 이슈도 있을 뿐더러 이 5G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부각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G라는 기술이 상당히 필수적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제 자율주행할 때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빠른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섹터의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나 대장주에는 기관들이 순매수에 들어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로는 이 대한항공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죠. 이제 결국 양매수라는 건데 대한항공도 신고가로 가기 위한 약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주가 위치가 이거 한번 넘어가 보겠다라는 의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슈도 역시 좀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결국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 섹터가 명확합니다. 너무나 섹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군들의 섹터 안에서 최대한 같이 한번 춤춰보자. 이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산 이런 대형주를 통해서 어느 섹터가 조금 더 좀 변동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일까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1부는 저희가 깔끔하게 대국주 그리고 메이저들이 순매수하는 기업분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렇게 중장기적인 재료와 모멘텀과 외인들의 외국인 기관들의 포트만 잘 체크를 해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정도 깔끔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